예, 헌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해야죠. 네. 피디님 기사를 일단 먼저 보내주시겠어요? 근데 아까 앞서서 이제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무죄 받고 되게 민주당이 들뜬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결국에는 급한 걸 또 드러내더라고요. 4월 18일까지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하겠다고. 그러니까 저기는 저런 거밖에 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천막 당사 아이고 참 저 뭐한 짓입니까 저게. 저 하는 의원들도요 뒤에서 얼마나 군신호는지 몰라요. 제가 잘 알아요. 많이 만나니까. 네. 이게 뭐한 짓이냐.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좌표 찍혀가지고 거 가서도 비장한 표정 지어야 되고 그것만 또 찍는 사람들이 있대요. 네, 있습니다. 개개인 네. 해갖고 표정 보고 네. 진심인가 네. 막 관심법 쓰는 거지. 네, 네. 미쳐버리겠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저기는 달라요 우리하고. 아우 다르죠. 저기는 보니까 의원 한 명 한 명 이렇게 표정 아까 말씀하신 크로즈오버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로. 어제 그 2심 고법에 들어오는 이재명 주위에 이제 의원들 보면 한 50몇 명 나갔다는데 그건 보세요 그 사람들. 북한에서 왜 김정은 나오면 옆에 장군들 막 나와가지고 뭐 적는 척하고 옆에서 온갖 좋은 표정 다 짓고 앉아 있고 똑같아요. 거기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도 왔더라고요. 아 저는 못 봤었습니다. 네. 그분이 대선 출마 선언했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, 네. 아마 접을 거예요 이제. 저보여. 딱 눈으로 서로 눈 맞추고 싹 지나가더라고. 그럼 휴가 내고 올라오셨겠죠?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대선 출마 선언한 것을 아마 반성하고 그렇죠. 뭐 그랬을 수도 있어. 사자로 올라오셨구나. 기도 안 차더라고. 거기 왜 나왔나? 진짜로 사자로 올라오셨구나.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날짜에 그러니까 심판 날짜를 두고 지금 엄청 지금 예민한 게 민주당도 지금 선고? 네, 선고 날짜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게 민주당도 결국에는 4월 18일까지 저렇게 한다는 거는 예측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죠. 못 하고 있는 거죠. 자, 4월 18일 지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때문에 네. 그래요. 4월 18일까지가 마지막 날인데 두 명의 재판관, 그것도 진보 쪽으로 치우쳐 있는 네, 문영배, 이미선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자로 끝납니다. 그렇죠. 네. 그때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헌재는 6명이 돼요. 그렇죠. 6명이 되죠. 6명에다 40여 걸려 있고 네. 이미선, 문영배는 대통령 임명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아직 복귀 안 됐으니까 그럼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냐 마냐 이 얘기부터 할 겁니다. 그렇죠. 네. 그럼 이제 민주당은 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. 네. 그럼 이제 40명만 넣어라 하고 탄핵을 할 텐데 탄핵이 돼도 그걸 할 사람이 없어져요. 네, 네. 6명으로는 안 돼요. 안 되죠. 네. 심리는 할 수 있다고 네. 자기 자체적 유권 해석을 했죠. 네. 헌재에서. 그 법정을 네. 정지시켰죠. 네, 네. 그게 그 이진숙 때만 된 건지 다른 건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네, 네. 근데 다른 건에도 적용된다고 해도 네. 선고를 못 해요. 그렇죠. 선고를 못 하죠. 선고는 못 해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냐? 최악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가 27년 5월까지 가는 거예요. 네. 진짜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진짜 근데 이 원죄는 이거 이렇게 만든 거 원죄는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? 그렇죠. 이제는 확실하죠. 네. 작년 10월 17일에 네. 세 분 다 그 임기 끝나서 헌재가 6명 됐을 때 그 전에 9명 채워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 명에 대해서 고집을 했던 겁니다. 네. 40명 임명분. 여야 합의인데 민주당이 우리 의석 많으니까 그냥 둘 할래. 네. 이러다가 못한 거예요. 그러다 부랴부랴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결론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고 이거 언젠가는 민주당한테 큰 악재로 작용할 텐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이거 ING입니다. 네. 저도 ING. 그러니까 어제 그 3.16 사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된다. 네. 그러니까 3.16 사태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 그 심판까지 딱 이어지니까 이게 다들 막 엄청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특히 왜 이렇게 왜 아무 지금 평인만 계속 한다는 얘기만 들리고 결정은 안 나고 이러니까 뭐 있나 그런 얘기 엄청 들고 댓글도 엄청 받으시지 않습니까?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. 헌재는 지금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다. 윤 대통령 심판 관련해서요. 그 다음에 이 법관이라는 분들의 이 직역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의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달아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. 네. 월요일, 수요일 그렇죠. 날. 네. 엄청 나왔죠.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똑같은 거를 가지고도
와 1심 2심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줬죠. 네네.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더 결정적인 걸 보여줬어요. 네. 다른 거 다 됐고요. 뭐 각하가 있고 뭐 이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날을 보자고. 12월 27일 금요일이었습니다. 제가 그때 방송하다가 탄핵 자막이 떠서 정확히 알아요. 한 6시 정도에 6시 조금 전에 의결이 됐는데 그 전날 1시에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를 해요.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이 넘어왔는데 여야 합의가 없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. 다시 합의를 밟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한 24시간 정도 후에 조금 넘었지만 24시간이라고 할게요. 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탄핵을 걸었어요. 그리고 의결이 됩니다. 그러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루 동안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 위반을 한 거냐? 라는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. 한 분은 김복형 재판관은 이거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기간을 늘려서 뭐 안 하려고 한 거 이렇게 안 보이는데 과하게 표현하면 이 24시간은 찰나에 불과해. 네네. 너무 짧아. 네.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하루는 엄청 긴 거야. 네. 안 했잖아. 엄청나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. 그러니까 파면이야. 한 분은 24시간을 찰나로 본 거고 한 분은 24시간을 영겁으로 본 겁니다. 무슨 상대성 이론도 아니잖아요. 중력이 뭐 센 데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. 이렇게 휘니까. 네네. 뭐 그렇다면서요. 네. 모르겠어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. 24시간이라는 물리량은 우리가 다 감각이 있죠. 근데 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무슨 상대성 이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법리가 들어간 게 없어요. 제가 볼 때는. 사실을 관계를 좀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밖에 아니에요. 그냥 해석이 다른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법대 교육을 받았고 사실을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나왔고 판사로서 일을 했고 이것과 그 판단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. 찾을 수 있어요? 이게 모든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과 법률가들의 상식이 좀 다른 것 같다. 눈높이가 다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, 요즘에.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옳고 그르냐 이게 아니고요. 네네. 법관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그 근거가 꼭 법리는 아니더라. 네. 우리가 법대로 안 나오고 사실 합격하지 않아서 몰라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만은 아니더라. 네네. 딱 그겁니다. 진짜 저도 딱 그 생각 들더라고. 이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5개 쟁점이 있는데 1번 비상계엄령 발동.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했잖아요. 네. 그 행위. 그다음 2번째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잖아요. 거기 1번 1항에 보면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잖아요. 국회, 지방의회, 네. 뭐 기타 뭐 단체는 뭐 네. 어떻게 저쪽 정당. 이거 위헌이다.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있잖아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중대성 때문에.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파면에 이른다고 이제 결정 내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분명히 의견이 갈릴 거고 의견이 갈릴 때 논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지만 그게 법리일 거냐. 네. 사시 공부 안 하고 사시 통과 안 하고 연수원 안 다닌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을 들이댈 거냐. 그렇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측이 안 되죠 지금. 그 재판관 개개인의 경험, 개개인의 어떤 취향, 개개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그러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죠. 법원들,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, 그러니까 사법 시험 통과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. 네. 근데 그 8분에게 이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. 기가 막히죠. 그렇죠.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에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, 진짜로. 예.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저도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에서 야기한 게 많다. 자신들의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를 비난하거나 공격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나오는 판결을 보면 일관성이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
이제 뭐 앞으로 재판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런 거 예측하는 그 오만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예측 안 하기로 했고요. 그러면 역으로 야 이거 탄핵이 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는 분들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에 대해서 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, 네.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. 그런 제도에. 네. 그런 생각인 것 같.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불신도 더 커질 것 같고 네. 결과가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의문도 좀 들긴 듭니다. 솔직하게 제가 얘기해서. 뒤끝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면 절대 재판받는 일을 우리 만들지 맙시다. 절대로. 그리고 어제 판결로 인해서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당사자들이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판사들일 거예요. 네. 특히 대법원. 네. 여기까지입니다.